따지면 이제 8과입니다. 8과 운동. 8과 운동. 자, 운동의 기록.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에서 운동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하고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인 거 알고 있죠? 이건 수학 시간에도 배우기 때문에 그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는 너네가 많이 원래 봐야 되는데 안 보게 한대. 너네가 많이 보는 속력의 단위는 사실 이걸 제일 많이 봐야 돼요. 원래는 엄마 차에 보면은 속도계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단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운동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선생님이 설명할 파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지수의 위치를 찍었을 때 뭐 제일 빠른 구간이 어딜까요?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 1번. 우리는 뭐 없잖아. 그죠? 속력의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를 뭐 사용한다. 등속운동. 등속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속력이 항상 일정하고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 두 개 나타났죠. 수학에서는 어차피 XY라서 좀 관심 없이 보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것도 수학도 잘 봐야 되겠는데 항상 X축에 뭐로 적혀있고 Y축에 뭐로 적혀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간 속력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이 시간이거든. 이게 시간축이고 이게 속력축이야. 이러면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시간이 증가하여도 속력은 계속 일정하더라. 그죠? 시간과 앞에 그래프는 이제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동거리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지. 그럼 속력이 일정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여기다 굳이 적어놓으면 1,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초 적혀있고 여기다 뭐 미터 이렇게 적혀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 1, 여기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초당 1m씩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 하고 있어서 뭐 별로 대단히 볼 건 없습니다. 속력과 관계된 요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수학 또 학원들에서 보면 그거 많이 쓰기는 한데 항상 얘기하지만 단위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너네가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나는 계속 보는 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만 계속 볼 거 아니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죠? 이게 결국 하는 얘기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니 얘는 1초에 몇 미터 가니 그러면 내가 30초 동안 300m 간 거 속력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약분을 하면 얘가 1초가 되었죠. 그지? 이거를 저렇게 적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요 단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공부가 좀 수월해지지.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속력이 10m/s인 물체가 있다고 치자. 이 친구 3초 동안 몇 미터 가니? 그러면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속, 시, 거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속, 시, 거란 말이야. 그럼 뭐 거리는 얘네들 곱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얘가 의미 없이 외우는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 없이 외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면 속력 1초에 10m 가네. 그럼 3초에 몇 미터 걸었어? 뭐 이걸 그림 만들어서 외워야 돼? 아니라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자유낙하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내가 물체를 떨어뜨렸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될까?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갈까? 뭘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속력이 빨라지겠죠. 점점. 그 친구가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속력 변화.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떨어뜨리면 1초 지났을 때는 속력이 9.8m/s. 2초 지나면 그만큼 더 증가. 19.6m/s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속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때 9.8m/s를 중력 가속도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나오죠.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속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1초에서는 9.8, 2초 때는 19.6 이런 식으로 계속 속력이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요 기울기는 뭐분의 뭐? 저는 수학 시간에 1차원수 때 했잖아. 기울기는 뭐분의 뭐? 그 x 증가량 1일 거 아니에요, 만큼. y 증가량은? 9.8. 그럼 이 친구 기울기가 2 된다. 까지. 이건 뭐 수학적인 내용이지.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진공입니다. 진공. 왜냐하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또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공기 저항이지. 넓적한 거 해놓으면 공기 저항 많이 받아서 좀 늦게 내려갈 거야. 그냥 쇠구슬 이런 거는 빨리 내려갈 거고 공기 저항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 친구는 진공에서라고 합니다. 공기 저항 없는 데서.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잖아. 그죠? 그랬을 때는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질량이 다른 물체라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 진공이 없을 때 쇠구슬이랑 깃털을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진다.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깃털은 노플노플거리니까 좀 늦게 내려가겠지. 근데 그게 공기저항 때문이라는 얘기야. 질량 때문이 아니야. 질량이 달라도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떨어져. 똑같이 9.8m/s씩 속력이 증가하면서 떨어져. 중력의 크기.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중력 가속도 상수의 물체 질량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 나와 있냐면 무게 단위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지? 이 단위 뭔지 알아요 혹시? 저거는 이름은 뉴턴이라고 불러요. 물체의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얘기야. 2kg의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은 뭔지 알아요?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야.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우리 몸무게랑 비슷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야. 되게 추상적이지. 근데 그 양을 지구 기준으로 과학이 발전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구에서 생각하는 무게와 비슷한 개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물체가 고유한 양이라는 거고
무게는요,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받고 있는 힘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2kg의 질량이 2kg인 친구, 그럼 질량이 2kg인지 어떻게 알아요? 과학자 아저씨들이 그냥 정해놓은 거야. 옛날에 무게에서 생각하던 킬로그램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지. 추를. 근데 2kg짜리 물체인 어떤 물체가 있고 우리가 2kg짜리 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친구들 받는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질량은 보통 이렇게 양파이저울로 추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재거든요. 실제로 양 자체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진 않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보통은 이렇게 재고. 그래서 이 질량 2kg인 물체가 받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무게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위가 뭐냐면 2kg 중 force 2kg 중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저기 나오는 킬로그램은 사실 그냥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 중이야. 내 몸무게 저기 올라가 87kg다. 돼지 새끼. 87kg다 적혀있으면 87kg라는 질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87kg 중이라는 무게, 지구의 중력에 의한 힘을 그만큼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기 몸무게 체중계 올라가서 잴 수 있는 이유가 내 몸에 지구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밑으로. 그럼 이 눌리는 양을 재는 거지. 그건 무게예요. 근데 이 무게 단위가 킬로그램 중만 있는 게 아니고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턴 단위는 측정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질량,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뉴턴 단위의 무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kg 중이라는 무게는 뉴턴 단위로 계산하면 19.6뉴턴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그래서 앞으로 뉴턴 단위를 많이 쓸 거야, 무게 단위는. 밑에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등속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계속 일정하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말고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질량이 다른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서로 다르게 떨어지는데 아니다. 질량이 달라도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알겠죠?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무게가 아니에요. 1kg당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지.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달라도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의 비는 다 다르겠지. 그렇지만은 속력의 변화 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1대 1대 1이. 그렇지, 걔는. 속력 변화 비는 1대 1대 1. 중력 크기는 2대 5대 10이겠지. 그런 의미하고요. 그래요. 나머지는 문제를 풀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지, 그지?